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뉴질랜드 KCR 뉴스입니다.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정부 주택은 6만 7천 동이 조금 넘었고 대기자 명단은 5천 명이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정부 주택 수는 1,000개 미만으로 증가한 반면 정부 공공주택의 대기자 수는 2만 4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8천 채의 정부 주택 및 임시주택을 건설해 2024년까지 총 18,000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18,000채의 정부주택 및 임시주택이 있어도 현재 대기자 명단에 따르면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 곳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질랜드 전역의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신 부동산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6월에 63만 7천 달러에서 2021년 6월에 82만 달러로 연간 28.7% 상승했습니다. 한편 건축 허가도 증가했습니다. 이달 초 뉴질랜드 통계청의 추정에 따르면 5월까지 승인된 신규 주택의 수는 43,466채로 연간 17%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5월에만 13,080동의 타운하우스, 아파트 및 유닛이 승인됐으며 이는 1990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부터 그룹4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백신 1차 접종 예약을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한 지역별로 접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보건의와 관계당국은 일반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1차와 2차 접종 사이를 더 늘리면서 효과가 더 있다는 영국의 새로운 연구 결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수잔나 더나치 교수는 3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마친 사람들보다 10주 간격으로 접종을 한 사람들이 상당히 높은 면역력을 보였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더나치 교수는 1, 2차 접종의 간격보다도 2차례 접종을 모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수출입 업체들이 물건을 운반할 선박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큰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 해상을 통해 수출한 물품 가치는 목재와 소고기를 중심으로 이전보다 17%나 크게 늘어났지만 현재도 농부들을 포함해 수출입 업체들은 항구에서의 심한 적체와 치솟는 컨테이너 운송비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양주 지역은 전 세계 선박 운송 항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단 2%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선박 회사들도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어려움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물건을 제때 실어내지 못하면서 해외 고객들과의 사이에 문제도 발생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로 수확을 일시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드니의 락다운이 어제 하루 동안에도 172명의 신규 확진자들이 나타나면서 4주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지사는 오늘 필수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신속한 검사를 포함해 강화된 방침과 락다운 연장에 대해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빅토리아주는 최근에 락다운에서 한 단계 완화된 경계 단계로 낮추어지면서 외출 금지 조치와 이동거리 5km 제한을 어젯밤 자정을 기해 해제했지만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와 스포츠와 극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제한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특별기를 준비 중인 가운데 다음 주말 블래디슬로 컵을 놓고 올블랙스와 경기를 가질 호주 웰라비 럭비 대표팀에게는 경제적 사유로 특별 허가를 해 금요일 오전 특별기 편으로 오클랜드에 도착하게 됩니다. 한편 피지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B2 레뷰 본섬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변경된 시간으로 통행 금지가 발효됐습니다. 피지 정부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128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그 전날에 626명에 비해 거의 2배로 늘어났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지난 분기 동안 모든 가구에서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모든 개인 뉴질랜드 거주 가구를 대표하는 모든 가구 그룹의 교통비와 식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2021년 6월 분기에 가계 생활비 물가지수로 측정한 이 그룹의 인플레이션은 1.1% 상승했습니다. 분기마다 가계 생활비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이 13가지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이 뉴질랜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2021년 6월 분기에 13개 그룹 모두 1에서 1.2% 사이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2021년 6월 분기의 모든 가구 그룹의 운송 가격은 주로 휘발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2.8% 상승했습니다. 2021년 6월 분기에 모든 가구 그룹의 식품 가격은 1.5% 인상됐으며 이는 주로 높은 야채 가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인플레이션 증가는 복지수당 수혜자에 대한 것으로 2021년 6월로 마감된 연도에 3%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 비용과 가정용 공공비용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2건의 사기성 이메일이 전달되면서 와카 코타이 뉴질랜드 도로공사는 키위들에게 사기 이메일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이메일은 NZTA를 사칭한 발신자로부터 환급을 받게 됐다고 하며 받을 수 있는 계좌번호를 요청했는데 NZTA는 이럴 경우 환급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한 서류들이 첨부되지만 이 사기 이메일에는 그런 내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은 차량 등록이 오늘 만료가 되므로 급히 갱신 등록을 하도록 하며 이메일 속에 클릭을 하면 결제가 되도록 하는 NZTA 웹사이트와 거의 유사한 불법 링크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ZTA는 이런 사기 이메일의 수법이 매우 고단수로 소비자의 신용카드 번호나 운전면허증 내역을 수집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차종이나 등록 번호판, 유효기일 등의 상세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사기성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이메일을 전달받으면 그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NZTA의 이메일인 경우 차량 등록 번호와 차종, 유효기간 등 상세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NZTA는 어떤 내용이라도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다른 링크로 클릭을 하는 등의 메일을 받게 되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키위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성 이메일을 받으면 즉시 0800-108-809로 신고를 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메일의 링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NZTA 와카코타이에 info@nzta.govt.nz 또는 0800-822-422로 연락해 노출된 운전면허증을 정지시키고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도록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경찰서에 사이버 범죄팀에 신고를 하거나 NZTA에 사기로 신고하고 혹시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이 사기 이메일을 지우거나 휴지통으로 이동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지난 7월 25일까지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들어온 입국자는 거의 42,000여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 호주 전 지역과의 트랜스타스만 버블은 지난 7월 23일 밤 11시 59분부터 다시 중단된 상태이며 보건부는 최소한 앞으로 8주간은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오는 비행편이 여전히 열려 있기는 하지만 입국 희망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음성인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하며 문제의 장소에 있었던 경우는 여행이 금지됩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의 출발자는 MIQ에서 14일간 격리해야 하며 그리고 빅토리아주에서의 도착자는 자가 격리와 함께 3일 차에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감정가의 큰 상승으로 말보르 지역의 일부 집주인들은 재산세가 10% 이상 오르게 됐습니다. 최근 말보르 시청 관계자는 토지 가치가 별 변동이 없었으면 시청에서 정한 5.1% 정도로 재산세가 오르겠지만 다른 지역보다 높게 뛰었다면 이보다 더 높게 금액이 올라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른 곳이 많았기 때문인데 토지 가치는 3년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며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말보르 지역은 토지 가치가 평균 25%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블레넘, 픽텐, 그로브러타운, 나쿠아 베이 그곳의 땅 가치가 많이 올라 집주인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됐으며 일부는 인상률이 15.6%에 이르게 됐습니다. 시청에서 조사한 블레넘의 한 집값은 토지 가치가 18만 5천 달러에서 27만 달러로 크게 오르면서 재산세도 10.5%가 올라 작년보다 290달러를 더 내야 합니다. 픽턴과 나쿠나베띠 그리고 와이라우 밸리 등지의 집들도 금년에 보통 9에서 11%의 재산세 인상으로 작년보다 110달러에서 325달러 정도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말보르 사운즈의 오포리 밸리에 있는 한 집 주인은 토지 가치가 290만에서 280만 달러로 떨어져 올해는 작년보다 재산세 납부액이 1,84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시의원은 재산세 요율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이번에 토지 가격 재평가로 인해 시청이 당초 금년에 계획했던 7,500만 달러 외에 재산세로 추가로 생기는 수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산세 납부를 좋아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홍수 가능성이 있는 곳의 주인들은 금년 재산세를 보고 아마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홍수가 부쩍 잦아진 가운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 지역은 토지 평가 가치가 하락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뉴질랜드 KCR 뉴스를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지 않아서 불편하시다고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완벽한 방송이 되도록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KCR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그리고 평안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명수 기술의 한우성 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